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남성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통화 파일이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. 56살 오모 씨의 발언인데요. 우선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보고 들어보시겠습니다. 4월 19일 날 박근혜 처형할 때도 같이 처형하자. 헛소리 하지 마라. 헛소리? 그래. 그렇게 박근혜면 너도 용이 있지. 있어 없어? 헛소리 하지 마, 이 X야. 그래서 4월 19일 날 뭐 어떻게 대통령 죽이게? 사형. 뭐? 사형. 사형? 그래, 당일 선고 집행하려는다 자스가. 네, 욕설도 들렸고요. 이 녹취는 보수단체인 서북청년단 대표가 공개한 겁니다. 정 씨는 오 씨가 대통령을 처형할 때 자신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고요. 경찰은 대통령 암살을 언급한 오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. 얼마 전이죠.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당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놀란 가슴 또 한 번 절렁합니다. 왜 이념 논쟁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치닫는 걸까요? 그리고 오 씨가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날짜 4월 19일,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이슈 대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. 예, 좀 기가 막힌데요. 예, 김 박사님, 어떻게 이거 수사 이 전문가로서 이 녹음 파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? 일단은 지금 이제 아마 그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 같아요. 이제 오 씨, 그 목사죠. 진보단체 오 씨가 일단은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그 정 씨는 그 받았습니다. 뭐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 정 씨. 고소인이니까 먼저 받았죠. 그분은 이제 고소인이니까 먼저 받았고, 그 이제 이분은 그 오 목사님은 이제 출석하라고 그러는데 한 3회에 걸쳐서 안 오니까 지금 체포영장을 받았는데 현재 경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. 처형한다는 날짜를 지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뭘 준비를 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했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금 그래요. 제 입장에 볼 때는. 그러니까 이게요. 우리 예 변호사님 계시는데 예 변호사님 조금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. 이게 검사시니까. 살인을 한 거 아니잖아요. 예. 그다음에 살인을 실제 실행에 착수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도 아니잖아요. 살인하겠다고 예고나 희망의 의사를 피력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. 검사 시각으로 죄가 됩니까? 글쎄 아리까리한 것 같아. 이게 지금 이제 살인 예비나 살인 음모 뭐 이제 이렇게 의유를 할 수 있을 텐데 최소한 뭔가 구체적인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.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대통령이 여기 이제 같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? 네. 대통령을 19일 날 처형할 때 너도 죽인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경찰에서 조사하는 건 일단은 대통령은 이제 반어섭을 벌치니까 대통령 관련돼서는 아직은 아니고 오 씨가 이제 정 씨 죽인다는 그거에 대한 것만 먼저 체포영장 시키는. 그런데 그 이 말 전체를 들어볼 때 좀 정신 이상자 같은데요. 목사라고 그러네요. 목사면 그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뭐 들이대라고 그러는데 목사로서는 아주 그 부적절한 말인 거예요. 남을 죽이겠다는 말. 근데 우리가 그 이 어떤 평가를 할 때 형법에서 이제 죄가 되느냐 평가할 때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렇죠. 이 사람이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극도로 표현한 거지 그렇죠. 정말 내가 살인으로 나가겠다. 그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살인한다는 거는 거의 뭐 불능범이죠. 그게 뭐 청와대를 넘어갈 수도 없고 대통령과 경호가 얼마나 철저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극도로 표현한 걸로 봐야지 이걸 진짜 경찰에서 체포영장 지금 발부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건 대통령하고 관계없이 그 정 씨를 상대로 정씨에 한 것만. 관해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뭐 그 살인의 의도 이런 걸 인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법적으로 죄가 되기는 힘들죠. 그러니까 여기서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경찰, 검찰, 법원이 다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전문가 얘기를 균형 있게 들었는데 검찰, 검사, 판사 다 있는 거죠. 그렇죠. 우리 둘만 민간인. 맞습니다. 근데 민간인의 관점으로 보면요. 아까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녹취가 나왔잖아요. 근데 저 두 분이 지금 보수, 진보, 성향의 정치적인 이념의 골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 서북청년단 구국결사 대장 뭐 정남철 씨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이 충돌을 하면 이게 뭐냐면요.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다가 처음에 온라인으로 채팅으로 싸웁니다.
너 이럴 수 있어? 그리고 이제 욕이 막 나오고 싸우다가 나중에 전화번호 날려.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전화로 날려. 싸우다가 오프라인에서 싸우는 걸 그렇죠. 현피라고 부르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아이들 말로. 예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강한 자극을 한 거예요. 일종의 욕설처럼. 네. 근데 이 두 사람의 싸움이 번졌으면 이 두 사람 간에는 미래에는 칼부림도 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은 충분히 드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이념의 골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정도로 깊구나. 이 싸움도요. 어린이들이 다른 아니잖아요. 것 때문에 지금. 싸우는 게 어른들이잖아요. 아니라 그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천막 철거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붙은 거예요. 사회적 붙어가지고 이슈가 이제 있었고. 그 이제 해악을 고지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대통령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렇습니다. 그냥 일회용 뉴스거리 정도 네, 사건. 알겠습니다. 공포심을 느끼기가 좀 웃음을 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태진아 씨가 미국에서 억제 도박을 했다라는 뉴스에 있는 한 한인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. 뭐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가수 태진아 씨가 지금 억대 도박 논란입니다.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은 철저히 부인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태진아 씨와 이것을 보도한 시사저널 USA라고 네, 얘기하는 매체. 그 언론사 측의 진실 공방이 지금 뜨겁습니다. 자, 우선 말입니다. 예. 이게 외국에 나가서 이 도박한 거 이게 왜 논란이 돼? 이게 만일 뭐 어떻게 되면 죄가 되는 겁니까 이게? 아니 근데 이제 미국 사회 같은 곳은 이제 일정 부분 정해진 구역 내에서 도박을 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. 네. 다만 이제 우리 국민이 거기 나가가지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한 10,000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 이상을 초과해서 거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도박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 받을 수 있고요. 예. 예. 얘기하시죠. 그래서 아니 그 저보고. 예, 근데 저는 태진아 씨를 보면서 우리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도박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가. 한 몇 년 전에 황기순 씨도 필리핀에 도박하다가 네. 아주 신정환 씨도 오래됐습니다. 예, 그런데 황기순 씨도 오래됐죠.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일부 연예인입니다. 많은 연예인들은 건전한 생활을 하시고 좋은데 일부 연예인들이 돈에 대해서 경제관념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이 좀 유명해지면 어떤 그 받는 개런티가 엄청나더라고. 우리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. 그리고 돈에 대한 관념이 아주 희박하니까 이 돈이 그 아주 힘들게 벌 때 그 돈을 아끼고 열심히 일했다는 생각이 들지. 이렇게 연예인들처럼 한번 출연하면 뭐 유재석 씨는 뭐 도박하고 전혀 관계없지만 2,500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근데 이거 그대로 자기가 갖고 가는 건 아니에요. 아닙니까? 왜 그러냐면 매니저도 있고 회사에 내는 돈도 있고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에이전트들이 또 또이 많죠. 나가는 제가 일도 그 많아요. 어디 이제 지방 모 신문에 그 칼럼에 썼는데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자기 그릇에 인격의 그릇에 맞는 돈이나 권력이 줬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꼭 자기는 컨트롤할 수 있는 네. 능력이 5밖에 안 되는데 훨씬 많은 돈이 주어지면 꼭 엉뚱한 짓 하더라. 그런 게 아닌가. 근데 지금 여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도박을 하는 연예인들을 이제 다 총량 말씀을 주신 거고 지금 이 사건은 진위공방이거든요. 진위공방이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제 3자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. 예. 태진아 씨 입장에선 억울하니까 자, 절대 하나하나씩- 아니다 할 수 있고. 예, 네. 최평론가님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세요. 아, 네. 우선 VIP 룸에서 억대 도박을 했다는 것이 매체 그 주장입니다. 매체의 주장이고 시사저널 USA 주장입니다. 예, 그리고 태진아 씨는 1,000달러로 그냥 가볍게 1,000달러, 111만 원을 가지고 가족 모임으로 가서 합법적으로 공개된 공간에서 했는데 이 1,000불을 투자한 것이 4,800불 정도로 땄다는 거예요. 거예요, 땄습니다. 4.8배, 거의 5배를 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111만 원을 넣고 한 5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로 잘 먹고 놀다가 왔다. 이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법에서 오락의 수준이냐, 가족 친목을 도모한 혹은 도박의 수준이냐인데 왜 고스톱 치다가도 국내에서 시골에서 아주머니들 잡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판돈이 뭐 몇십만 원 되고 몇백만 원 됐다. 이건 도박으로 판단. 이런 경우에 대해서 법적 판결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왔냐면 오늘 제가 아까 이제 뉴스에서 본 건데 이 해당 카지노 쪽에서는 태진아 씨가 VIP 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확인했다라고 예, 그거- 전해졌죠. 예, 네. 근데요. 거기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거기에서는 이제 뭐 아주 밀실도 하나 있고 네. 5인실이 있고 10인실이 있고 40에서 50인실이 있는데 굉장히 방해 종류가 예, 많은데. 태진아 씨는 40에서 50인실에 들어가서 했다 이거예요. 네. 그러면
태진아 씨 입장에서 볼 땐 VIP실에 갔다라고 그 카지노 측에서 얘기를 하지만 40에서 50명 거기 사람 박자 그러니까 그게 홀이라고 몰랐을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. 있다. 네, 그럼요. 맞습니다. 저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인정할 수 지금 있다고 주관적인 봐요. 진위가 예.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제 시사저널 USA라고 하는 곳은 이게 국내 시사저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상관이 없죠. 그래서 이제 시사저널이 지금 곤란하다고 이제 네, 또 네. 항변이 나오는데요. 2차 폭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위클린 것 같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기사가 나와봐야 예. 증거가 있다고 해당 기자는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국내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진일지 녹취일지 뭘지 모르지만 뭔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태진아 씨 쪽이나 매체 쪽이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확증되지.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연기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. 김 변호사님. 네. 지금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태진아 씨 입장에서 볼 때 태진아 씨의 측의 주장은 기사 안 쓰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. 기자가 지금 이 얘기고 25만 불 기자는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태진아 씨의 직접은 아니지만 태진아 씨의 지인을 통해서 압박을 받았다라는 주장이거든요. 이것도 팽팽해요. 그것도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죠. 그거는 만약에 있죠. 그건 태진아 씨 확실히 말대로라면 기자가 지금 공갈을 한 거, 공갈 협박을 한 거고 거꾸로 기자 쪽 얘기가 맞다면 이게 기자가 명예훼손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도 가부간의 법정 소송으로 간다면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죠. 근데 예. 기자가 돈을 요구할 정도면은 태진아 씨가 자기 말대로 그 첨부를 가지고 도박했는데 기자가 그걸 가지고 돈을 요구할 수는 없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기자로서는 지금 태진아 씨 말대로 기자가 돈을 요구했다는 게 지금 자기 말 아닙니까? 일종의 압박이고 그걸 떠나서 기자가 돈을 요구했다면 자기한테 뭐 약점이 있으니까 기자가 돈을 요구하지. 아무런 약점이 없는 사람한테 기자가 이거 안 그러면 자기가 오히려 나중에 더 곤란해지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태진아 씨 말이 100% 맞다고 할 때도 기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한 그 것은 이유가 뭔지가 밝혀져야 된다.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추정케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황은 좀 봐야 되는데요. 네. 자, 이 도박의 종류가 바카라예요. 맞아요. 1분에서 2분 사이면 승패가 결정나요. 그러니까 팍팍팍 스파트처럼 돌아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기자는 현장에서 직접 태진아 씨가 3,000불에서 4,000불을 칩으로 바꾸는 걸 몇 번에 걸쳐서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. 네. 그리고 예. 4시간을 하더라. 그렇다면 추정되는 거는 굉장히 그 기자 말대로라면 1,000불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알겠습니다. 수천만 원에서 수억 예.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. 자, 저희가 이 부분도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말이 엇갈리는 뿐만이 그렇죠. 아니라 예. 태진아 씨는 우리 가요계에 굉장히 그럼요. 아주 뛰어난 보배 같은 가수이기 존재죠.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